부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부동산 좀 관심 있으신 사장님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 막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김밥 한 줄 원래 1,000원이었어요. 1,500원? 1,000원? 이렇게 사 먹었었는데 요즘에 그 김간에 뭐 고복민, 뭐 마녀김밥 가시면은 한 줄에 뭐 4,000원, 5,000원 기본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밥 가격이 대충 한 4배가 올랐는데 분양가 4배가 오르진 않았잖아. 약간 이렇게 위안을 삼곤 하거든요.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의식주 중에서 이 주택 가격은 우리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이 서민들에게 평생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집값이 오르는 거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사실 분양 가격이 비싸다 이 얘기를 제가 20년 전에 이 일 처음 하면서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네. 얼마 전에 20년 전에 제가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오. 그 분당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가 네. 평당 75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미분양이 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쓴 게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평당 750만 원. 오. 그때만 해도 450만 원 정도였는데 아. 너무 고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보고서인데 저도 옛날에 너무 오래 한글로 썼습니다. 시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네. 분양 가격이나 그 아파트 가격이나 혹은 김밥 가격이나 모든 네. 것들은 다 오르게 돼 있고요. 그렇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우리나라처럼 계속 이제 양질의 발전을 한 나라들은 그렇죠. 인건비가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그렇죠. 그다음에 간접비,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이윤. 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뭐 L건설 배 터지겠네. 아, 맞아요. 부천 사람들 뭐 돈을 끌고 가네. 뭐 이런 누굴 얘기를 호구로 하시는데, 보냐. 뭐.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공사는 그냥 건축비만 가져가는 회사예요. 아. 공사하고 네. 공사비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같이 표준 공사비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네. 건설사는 마진을 남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시행사하고 계약을 할 때 공사비를 정하고요. 근데 공사비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정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얼마고 토지비가 얼마니까 네. 간접비, 운영비 다 붙여가지고 얼마다라고 분양 가격을 산정한다고 치면 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모질라. 그쵸. 적자가 나. 그쵸. 쇼티지가 났어요. 그럼 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 준공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아, 혹시 그 책임 준공이란 조건이 어떤 내용이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도 네. 너는 공사를 해서 준공해. 아, 만약에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 거죠. 공사비를 뭐 어떻게 안 준다거나 한 달이 미뤄지고 2달이 미뤄지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한다거나 쌍방 조항이에요. 그래서 시공사는 공사 속도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공사를 해야 수익을 가져가니까 저희하고 네. 똑같아요. 저희도 빨리 분양해야지 돈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마찬가지 구조인데 음, 언제부턴가 이제 주 5일 근무를 이제 반드시 하게끔 됐죠. 52시간. 맞습니다. 예전에는 시공사가 돌강 공사라 그래서요. 야간 공사도 하고 주말 공사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일정을 맞췄었어요. 오, 맞아.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주말에 공사를 안 하네. 못하죠. 52시간 이상 공사를 못하는데. 아, 네, 그 그래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요. 공기를 예전에는 주말에도 하고 평일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해가지고 줄였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걸 못 줄여요. 자, 그럼 뭐가 늘어나냐면 은행 이자가 늘어나요. 그쵸. 시행사나 시공사가 돈 빌려서 공사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금리가 올랐어요. 빌려온 돈은 늘어났고 기간도 길어졌고 늘어났고. 이자까지 올라갔고. 와. 그리고 공사 속도를 올릴 방법은 없고 우와, 그쵸. 거기에 인건비 늘어나고 자재비 올라갔어요. 이거는 어. 시공사 입장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게다가 책임준공 기점까지 공사를 다 못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까지 물어야 돼요. 우와. 그래서 지금 시공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공사비가 오르는 거는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시공사가 공사를 빨리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간접비를 줄이는 게 기술인데 그 스킬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그 스킬을 써야 될 소장님, 네. 뭐 현장 소장, 뭐 감리 전부 다 52시간이죠. 인건비는 똑같이 지불되는데 공기가 늘어나니까 지불하는 기간만 늘어나는 거죠. 이제 계속. 공사 기간이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 공사 기간을 뭐
뭐 몇 개월 잡았으면 요즘 30개월 잡고 36개월 잡고 게다가 이자는 줄어들지 않아요. 아, 빨간 날도 쉬지 않아요. 그치. 네. 이자는 빨간 날에도 일하면서 네, 사람한테는 52시간 근무해라.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52시간 근무가 사실은 인건비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네. 이제 외국인 근로자 다 적용해줘야 돼요. 존중해야 그것도 있고 제일 되니까. 큰 건 그 사람들을 관리할 사람들이 52시간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분양가에 붙일 수밖에 없는 이거 그런 구조?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우리가 왜 분양대행사들 떼돈을 버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음. 보통 분양대행 수수료는 전체 사업에서 한 1%, 1%에서 아. 뭐 2% 정도도 안 됩니다. 전체 금액에서. 네, 와. 그래서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 뭐 이런 뭐 설계사, 감리사 이런 용역업체들 다 합쳐봐야 5%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제일 큰 건 공사비예요, 공사비. 공사비. 물론 강남의 경우에는 토지비가 비싸니까 공사비가 그쵸. 적죠. 어. 그래서 여기 있어요. 토지비가 비싸면 시행사의 힘이 강해져요. 근데 건축비가 비싸면 시공사의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강남 조합이 힘이 센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비가 100억인데 공사비는 10억이잖아. 그러네요. 야, 그러면은 자 시공사 들어와봐. 어. 들어오죠. 예. 시공사 이렇게 앞짐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요. 예. 어. 우선하죠.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경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금융사와 시공사 그리고 토지비는 보통 시행사라고 하거든요. 이 네. 삼각관계가 다 이루어집니다. 음.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사업 주체가 뭐 이런 어떤 뭔가를 했다. 네. 획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입장이 다 틀려요. 금융사는 뭘 하고 싶습니까? 빨리 돈 빌려준 거 이자 회수하고 그렇죠. 예, 끝내고 싶잖아요. 안전하게 음. 빠져나가고 싶은 거. 시공사는 공사비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싶은 거. 그쵸. 시행사는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은 건데 어. 그 각각의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의 의견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팽팽하네요. 그럼요. 여기서 네. 제가 저렇게만 얘기했지만 여기 신탁사도 들어가고 구조가 좀 더 복잡하거든요. 아. 사업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구조가 복잡해야 안전해요. 아, 그쵸. 한 명이 독박 쓰지 않는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분산의 의미도 좀 있고. 리스크를 분산했다는 거는 그 누구도 혼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쵸. 요즘 레미콘 가격 올랐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엄청나게 철근, 오르죠. 레미콘 다 올랐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0.5배 정도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제일 많이 오른 거는요. 예. 여기 보시면 PF 대출 금리가 예. 선순위 대출이 10%. 이 예. 기사를 가져온 거예요. 아, 선순위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네.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가 있어요. 네. 내가 제일 먼저 가져갈 거야. 가장 안전한 대출이죠. 제일 마지막에 후순위 대출은 네. 20%까지 치솟았는데 이렇게 기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20% 더 받아요. 왜냐하면 20%가 법정 한계의 이자이기 때문에. 그쵸. 법정이 이제 20%거든요. 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가져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왜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자본주의에서. 네. 그래서 이 금리 상승이 사실은 분양가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이 양아치, 은행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공사가 뭘 하는 거기보다 우리나라의 이 주택 공급의 시스템은요. 네. 근본적으로 금융의 시스템이에요. 음. 금융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토지비가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몇 천억인데 몇 천억 들고 있으신 분이 시행을 왜 하죠? 재테크죠. 굴려서 더 많은 돈을 시원 보유하려고. 남자님이 네. 한 5천억 있으시죠? 5천억 내가 가지고 있다. 네. 네. 시행하실래요? 놀래요? 놀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 큰 돈을 가지고 있으시면 5천억이나 6천억이나 6천억이나 7천억이나 그쵸. 이미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왜 굳이 리스크 있는 사업을 하나요? 그러게. 시행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하지 않죠. 없으니까 빚져서 요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설명을 네, 하면. 네. 대부분이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100%꼭 그런 건 그쵸, 아니죠. 그쵸. 우리나라의 메이저 시행사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이 큰 돈을 가지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큰 돈을 들고 있는데 더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와, 없어요. 진짜 공감 간다. 제가 이제 원룸 임대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없어서 원룸 임대로 해서 월세라도 받으려고 발악하는 거거든요.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더 잘 살고자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네, 이게 저희가 진도를 못 빼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 2020년도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
사람인 설문조사지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라고 하죠. 뭐 가연 뭐에서도 왜 결혼 안 하냐, 왜 연애 안 하냐, 왜 애 안 낳냐 이러면 내 집 마련이 힘들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네. 100년 전에도 이랬고요. 아, 집이라는 거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제 우리가 지주라고 하잖아요. 지주. 네. 지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옛날 봉건 세상으로 가면은 귀족이에요. 그렇죠. 땅을 가졌다라는 거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 땅을 가지겠다, 이제 집을 사겠다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제 재밌는 거 찾아왔어요. 1784년. 네. 네. 1784년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200냥을 올리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속이 뒤집힌다. 네. 비싼 가격에 누가 집을 살 것이냐. 이런 네. 얘기가 있었고요. 조선시대였고요. 1959년에 네, 1959년. 마구 오르는 서울 집값. 네. 자. 조선일보입니다. 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거든요. 그쵸. 네, 횡포다. 뭐 건설사 뭐 이러면은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건설업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보시면 물론 집값은 비싸요. 원래 집이 싸면 그 이상한 겁니다. 네, 그 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싼 집이 어딨어요. 싼 싸고 집은 좋은 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대로 지은 집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음 기사 보면 이번엔 1966년도. 네, 이때도 내 집 마련은 언제쯤. 와. 사실 저도 이런 자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63 이때는 근데 78년도 이때도 네. 그랬어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사실은 계속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또 있어요. 또 있나요? 네. 88년. 이거 올림픽 할 때네요. 이때는 근데 진짜예요. 아. 이때 88년도는 진짜 미친 듯이 올랐어요. 정말. 아. 그래서 이때는 정말 분노할 만하다. 네.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우리가 22년도에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었던 게 집값이 너무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88 올림픽이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렇죠. 저는 이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집값이 89년도에 폭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나왔었던 게 200만 호 건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일산하고 분당 신도시가 탄생된 배경이 여기죠. 그때 이제 일기 신도시가 네, 딱 막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였구나. 이때 일기 신도시 일산 분양 가격이 평당 150만 원이었어요. 평당 150이요. 네. 분당도요? 분당하고 비슷했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와. 그거 좀 재밌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 좀 거시기 하지만 분당을 선택하냐 일산을 선택하냐 가격은 똑같은데 약간 직주 근접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분당으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일산 분들이 네. 일산이 그래서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한 도시죠. 이번에 일산 네. 앞에 이 신도시들을 만들 때마다 네. 일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시죠. 아. 네, 그래서 일산은 진짜 부동산에 민감한 도시. 왜냐하면 야. 워낙 안 올랐거든. 어.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드리면 네. 일산이 제일 처음에 입주를 했을 때 네. 보통 그래요. 신도시들이 처음에 입주를 하면 25평형이 집값이 올라요. 소형 평수가 올라요. 네, 처음에는. 아, 왜 그런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아, 수요자가 더 많구나. 25평에 살아요. 10년이 지났어. 애들이 태어나고 애들이 컸어요. 네. 25평이 좁죠. 그쵸. 34평이나 뭐 큰 평형대로 가겠죠. 가야죠. 그럼 큰 평형대가 올라요. 그래서 사이클이구나. 네, 그래서 사이클이 있어요. 오. 이게 오르는 타이밍이 있고 지역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언제 오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사람은 없고요. 그쵸. 뭐 제가 주변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은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다만 긴 시간 동안 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쪽이 이런 평형대가 좋겠다라는 그런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뭐 내년부터 오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잡기는. 와. 뭐 친구들끼리 뭐 부동산 모임 뭐 이런 데서 제일 뜨거운 2000의 이슈. 그쵸. 우미리는 뜨겁고요. 네. 중리지구냐 안흥지구냐. 지금 이 토론이 네. 있어요. 실제로 뜨겁더라고요. 전무님께서는 20년 동안 분양업을 해오셨고 여러 가지 신도시도 맛보시고 하셨는데 경기도 이천 딱 봤을 때 중리지구냐 안흥지구냐 결과적으로 어디가 좀 더 위상이라고 할까요? 저희 어려운 질문이죠. 그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사서는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그 가격에 못 지으니까요.
앞으로. 이 방송 때문에 5mm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 5mm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아, 네, 네. 그쵸. 네. 왜냐면 우리는 롯데캐슬인데. 네. 네. 이게 아. 분양가 상한제는 네. 이제 이게 정부의 택지를 시공사가 샀잖아. 그쵸. 이 택지를 살 때 니네는 마진을 많이 보면 안 돼. 그거 동의하지 않으면 이 땅 사지 마. 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지주가 왕이에요. 그쵸. 건설사는 그냥 하청업체입니다. 아. 지주가 왕이에요. 지주가. 땅 가진 자가 가장 유래부터 그랬죠. 옛날부터. 그쵸. 예. 돈 안 되는데 왜 짓냐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공사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안 지우면 집에 가야 돼요. 아, 맞아요.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일이 있어야 돼요. 계속 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만큼의 매출을 유지해야지만 살아남는 구조기 때문에 돈이 안 되더라도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택지개발지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초이스일 것 같습니다. 아, 명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사